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치솟는 물가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 속에 소상공인들은 내수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앞두고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내용에 따라 각 기업의 주가 향방도 달라질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2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오늘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그룹 상장 3사 합병을 추진하고 인수 합병에 속도를 낼 것이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원자재 인건비 공공요금의 먹거리까지 치솟는 물가에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봄이 왔지만 우리에게 봄날은 아직도 멀다며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윤혜림 기자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늘 소상공인을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고물가 기조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자 매출이 하락하며 대출 잔액까지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출이 하락했다는 소상공인이 78%에 달했습니다. 다양한 업종과 지역의 소상공인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불어난 적자에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됐습니다. 다만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융자 집행, 온누리 상품권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부는 이번 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의 마지막 3회차 신청도 14분 만에 마감된 상황. 국회 야당과 일부 자영업자 등이 요구한 정책자금 업력 폐지와 규모 확대에 대해선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책자금 신청을 중단한 것입니다. 소공연은 대책으로 내놓은 온누리 상품권과 농수산물 할인 쿠폰 등은 사용처가 제한적이라 대다수 소상공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볼 수 없다며 상품권 확대 적용, 소상공인 전용 화폐 등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내수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직원들이 경영진 출근 저지에 나서는 데 이어 오늘은 이전 안건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이전을 둘러싼 파열음은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사는 이전 철회 편말을 든 직원들이 금융위원회 앞을 메웠습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원들입니다. 이들은 사는 경영진이 직원들과 협의 없이 부산 이전 행정 절차를 본격 착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는은 어제 경영협의회를 열고 이전 공공기관 지정 방안을 의결한 뒤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졸속 추진이었던 겁니다. 어저께 사측에선 밀실에서 본점이 아닌 외부 호텔에서 경영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인들도 이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에 따르면 금융위가 이렇게 수립된 내부 방침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에 이전 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이후 해당 안건은 국토부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받은 뒤 국토부 장관이 지방 이전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에도 날치기 방안에 대해 즉각 반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타당성 분석도 없이 산업은행에 팔을 비틀었고 이전한 제출을 강요했습니다. 김주영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강석군 회장이 제출한 이전안을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는 노조는 사측과의 합의점으로 부산 이전 타당성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 구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사는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주말 회장 집무실 앞에서 대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했지만 별 소득 없이 전일 마무리했습니다. 노조 반발은 거세지만 부산 이전 강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오는 30일 미국 IRA 법안의 배터리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두고 국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에 따라 2차 전지 관련주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오는 30일 미국 재무부가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부지침 발표를 앞두고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수혜 기대감에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으로 생산 세액공제인 AMPC 관련 요건을 꼽습니다. IRA 법안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배터리 생산 시 배터리 업체들은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해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증권가에선 지급 내용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AMPC에 따라서 셋업체들한테 킬로와트 시당 $40를 현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거든요. 지급이 예상 기대치에 못 미치는지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달라질 것 같다. 또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배터리 부품으로 보면 미국에서 제조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광물로 분류하면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제조해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셀이 아닌 광물로 분류받게 되면 LG화학과 에코프로비엠 등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양극재와 음극재 등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해당 규정을 놓고 일부 미국 기업은 미국 내 공급망 강화라는 IRA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에 업계에선 오는 30일 발표되는 세부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이른바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은행권의 관리 지침을 내려서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불리는 아파트를 한때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의 대체제로 인기를 끌었지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산정할 때 불리한 조건이 유지되면서 애물단지 신세가 됐습니다. 오피스텔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기간에 상관없이 만기 8년 적용, 여기에 DSR 규제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기지 못하는데 만기가 줄어들면 DSR 비율이 높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등의 주택이 최장 40년까지 만기를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대출 한도의 차이가 크고 최근 생긴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입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금 납부시 주택으로 대출을 받을 땐 오피스텔로 적용돼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법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입주를 앞둔 사회 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등은 최근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 막혀 당장 중도금을 구할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주택법, 건축법 등 법적 문제가 얽혀 국회 논의를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을 위해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말합니다. 은행권의 이제 관리 지침 쪽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 경우엔 주택과 동일한 규제로 적용하라 이런 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정부가 은행권에 따로 관리 지침을 내리게 되면 당장 법 개정의 긴 과정 없이 은행별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과 똑같은 대출 방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지난 2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DSR 기준을 개정해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최근 커지고 있는 아파텔 관련 DSR 규제 불만을 해결하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을 챙기는 추세 속에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기존 제약사부터 식품사까지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들이 건기식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약 6조 원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아직까지 뚜렷한 지배적 기업은 없다 보니 너도 나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건기식 시장에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뛰어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품 기업들이 건기식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상그룹의 대상라이프사이언스는 사명 변경을 통해 투자 확대를 알렸으며 CJ그룹의 CJ웰케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손잡고 새로운 건기식 소재 찾기에 박차를 가합니다. 기존 제약사들은 건기식 시장에 이미 진출해 알짜 제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근당의 락토핏은 단일 품목으로 한 해 매출 3천억 원을 넘어선 알짜 제품입니다. 자사의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건기식 시장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처방 비타민D 시장 선두주자인 다림바이오텍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고용량 비타민D 영양제를 선보였습니다. 치열해지는 경쟁에 건기식 전문업체 프롬바이오는 자체 원료를 발굴해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기식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들의 건강이 아닌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많은 수량을 싸게 사고 현혹시키고 이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거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법 광고 심의 규정도 건기식 협회의 심의 규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솜방망이 처벌이 많아서 한편 건기식 시장에 뛰어든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566종의 비타민C가 등록돼 있을 정도로 품목별로는 포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기식 브랜드나 제품 차별화 성공 여부가 시장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와의 치열한 표싸움이 예고됐던 KTNG 주주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KTNG의 국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이어 소액 주주들까지 KTNG에 손을 들어주며 이사회 측 의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KTNG는 오늘 대전 대덕구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백복인 KTNG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KTNG는 향후 5년 동안 핵심 사업 분야에 대한 약 3조 9천억 원의 투자를 기반으로 2027년 10조 원 매출을 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안건 중에선 사회이사 6명 현원 유지 안건이 가결됐고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철, 고윤성 사회이사가 재선임됐습니다. 김명철, 고윤성 사회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습니다. 또한 보통주 한 주당 5천 원의 현금 배당안이 가결됐습니다. KTNG의 이번 주총은 행동주의 펀드와의 박빙의 표대결이 예상되며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총 34개의 안건이 상정됐고 역대 가장 많은 8명의 사회이사 후보자가 등록됐으며 사회이사 2명 증언의 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소액주주가 몰린 탓에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주총은 1시간 30분 이상 지연된 11시 35분에 시작됐고 KTNG 노조는 주총장 앞에서 행동주의 펀드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됐던 안건은 사회이사 선임과 현금 배당 안건이었습니다. 앞서 안다자산운용은 사회이사 2명 증언의 안을 올린 후 KTNG가 사회이사 현원 유지의 건을 상정하자 의안 상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주총에서 사회이사 후보로 추천했던 인사들도 모두 낙마했습니다. 또한 KTNG 현 경영진은 주당 5천 원을, 안다자산운용과 FCP는 각각 주당 7,867원, 만 원을 현금 배당해야 한다는 주주 제안을 올렸었지만 주주들은 KTN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외에도 FCP가 제안한 자기 주식 소각 결정 권한 추가의 건이 부결돼 KTNG의 자사주 소각 안건이 폐기됐고 1조 2천억 원 규모 자기 주식 취득 안건도 부결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 택시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상남도는 미래 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을 통해 산업 선점 전략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박한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경상남도는 이 산업 선점을 위해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미래항공교통, 그러니까 미래항공 모빌리티 사업이 아마 2025년경 되면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이 교통 문제 해결이라든지 또 탄소 배출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렇게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아시다시피 항공 우주 산업이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선점해서 이렇게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AAM 사업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그 2월 그러니까 금년 초죠. 우리 경상남도와 진주시 그리고 한국우주항공산업이 함께 그 실증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약 25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진주 가산 일반 산업단지 내에 국내 최초로 이 실증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각종 실험실이라든지 경락고 그리고 계류장 등을 이렇게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도화시는 진주시는 이 실증센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이 항공우주항공산업 그러니까 카이는 여기에 대한 그 장비나 기술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남 테크노파크가 이게 이제 설치가 되고 나면 운영을 맡게 되는 그런 각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까? 그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는 앞으로 이제 항공기체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테스트나 그 시험, 뭐 연구 이런 부분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요. 우선 기체 연구라든지 실증 시험 그리고 비행 시험도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AB를 연구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이런 기관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미래항공 그 기체에 대한 그 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경남의 그 미래항공 기체 산업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우선 뭐 미래항공 기체 산업이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경남이 이제 AAV나 AAM과 같은 미래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실증센터나 또 기업체 유치를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면 그 전방 후방 그 연관 산업들이 함께 발전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우리 경남의 미래 그 모빌리티 사업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또 이런 그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유수한 강소기업들이 우리 경남에 유치가 가능하게 되고 또 그 유치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기 때문에 우리 경남으로서는 굉장히 그 필요한 실증센터이고 또 우리 경남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선 기체 생산뿐 아니라 항로 개발 등 미래 항공 교통에 대한 사업 다각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미래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우리가 우선 수립해야 될 것 같고 이 발전 전략이 이제 세우게 되면 항로 발굴이라든지 또 실증 사업이라든지 뭐 이 AAM이나 AAB가 이 착륙할 수 있는 그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개발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경남에서 AAB 그 실증센터뿐만 아니라 이 착륙 기지라든지
또 기업이라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미래에 우리 남해안 항공관광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남해안 항공관광 시대가 열리면 이 AAM과 같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경남의 남해안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아마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우선 우리 경남이 이제 우주항공청이 금년 안에 설치가 되게 되고, 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입지하고 있듯이 오늘 이 주제가 되는 실증센터도 갖추게 되면 그야말로 미래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를 갖게 됩니다. 이런 인프라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의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지역 중에서도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끌어가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하남시는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K스타월드 조성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스타월드는 하남시 미사섬 300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한류영상문화복합단지로 한류문화와 영상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 대형 K-팝 공연장과 영화 스튜디오, 영상문화 복합단지, 테마파크 등이 들어섭니다. 양 기관은 K스타월드의 성공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필두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투자를 지원하고 3기 신도시에 강소 중소기업 단지를 조성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막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구인 구직난 해소에 나섭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2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서 회장은 오늘 열린 제3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셀트리온 그룹 내 상장 3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사의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우선 서 회장은 주가 부진에 대해 주주들에게 죄송하다며 직접 현장에서 뛰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셀트리온 그룹 상장 3사에 대한 합병과 M&A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회장은 3사 합병과 관련해 오는 7월 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M&A도 경영 전략 중 하나로 상반기 내 인수기업 관찰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서정진 회장 등판에도 주가 하락세는 면치 못했습니다. 셀트리온 마이너스 4.67%, 셀트리온 제약 마이너스 12.2%,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이너스 7.63% 등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때 한국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올해 들어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수출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큰 산업용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에 대한 신청 절차의 세부 지침을 안내했습니다. 여기에 수익 산출 방식 검증을 위한 엑셀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고 더해 깐깐한 심사가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뒤로 밀려 4월 초부터 풀릴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를 먼저 하고 추가적 논의를 거친 뒤 시행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뿌리 산업의 유망 기업 100곳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에 4천억 원을 투입해 국내 뿌리 산업을 고부가 첨단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